네, 금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7포인트 정도 떨어진 1869포인트, 1870포인트 정도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은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 미만의 강세로 마무리가 됐네요. 어제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던 게 사실인데 쉬어가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오늘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자세한 정리해보도록 하죠. 동양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저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코스피는 아무래도 전일 옵션 만기일 날 그 급등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매물이 오늘 출회될 것을 일정 부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이슈였는데요. 바로 현대기아차그룹의 그런 아주 큰 하락세를 가장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략하게만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중국에서 이제 대기 오염과 그리고 교통난을 이유로 대도시의 신차 구매를 어느 정도 제한할 것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크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을 더욱더 분석적으로 한번 놓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중국의 자동차 시장 자체가 지금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조치를 통해서 그 현대 기아차가 전체 매출 수준에서 한 2% 정도밖에 감소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 시장에서 중국 그 자동차 관련주들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연 현대기아차 그룹이 하락한 이유가 단순히 중국에서 신차를 구매 제한했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하락을 했는지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노조 파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 뭐 이러한 그 임금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7월 말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그려지겠지만은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그 가시화가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주가 하락도 일정 부분 감내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핫특징주라고 할 수 있으면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오늘 보합권에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가지 못하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가총액 2위인 현대차, 그리고 4위인 모비스, 그리고 5위인 기아차 정도가 이제 3, 4%대의 큰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지수 하락을 가장 주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바로 통신 업종이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는 LT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가 되는 그 한 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날이 이제 풀리고 나서는 이제 배당주 투자에 대한 그런 매력도도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과 함께 배당주 투자의 어떤 매력도 함께 유지가 되면서 통신 업종이 오늘도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운송장비 업종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겠죠, 당연히. 오늘 3%대의 큰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대부분의 그 자동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SL을 포함한 자동차 부품주들 또한 5%대의 큰 하락세를 맞이를 했기 때문에 물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기술적인 반발 매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투자 심리 자체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될지가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으로 한번 돌아보겠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크게 상승한 그 업종이 오락문화 업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화면을 보시게 되면 미디어 플렉스 그동안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그 영화 개봉에 따른 그런 수익이 기대된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최근에 물론 그 며칠 전에는 하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여전히 기관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면서 오늘도 7%대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섹터별로 한번 놓고 보게 되면 최근에 시장의 핫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2차 전지 관련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형주 쪽에서는 일단은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정도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 조금 중소형주로서는 일진 머티리얼즈를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향에 힘입어서 최근에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이러한 그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도 후손
삼성이 8%, LNF 6%, PNT가 6%, 일진머티리얼즈가 4%대의 강한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단기간에 무려 주가가 30% 육박하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말은 일정 부분 어느 약간의 그 미국의 테슬라라는 업체에 따른 그런 영향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테슬라의 PER이 지금 100배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즉 고평가에 대한 그런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매매에 조금 더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수급 현황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차가 지수를 좀 끌어내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이런 악재가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수급 쪽에서 살펴보면 일단 외국인들이 적지만 매수를 좀 유입을 시켰고요. 무엇보다도 기관이 오늘 1,200억 넘게 팔았습니다. 투신에서 1,000억 넘게 판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전일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일단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급 현황으로 놓고 봤을 때 투신권에서 지금 일정 부분 1800선에서 매수가 들어오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다가 오늘 또다시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한번 수급 현황 잠시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전일 2,800억 정도 매수를 했었고 금일 또한 1,100억 가까이 매수에 가담하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기관입니다. 기관에서 특히나 일정 부분 지금 투신권에서 매수가 들어오다가 네. 일정 부분 매도 그리고 오늘도 지금 1,000억 가까이 지금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그 자동차에 대해서 일단은 그 중점적으로 기관이 좀 매도를 많이 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를 한번 놓고 본다면 그냥 간략하게 현대차의 그런 수급 현황과 그다음에 차트를 한번 놓고 본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기관에서 지금 일정 부분 매수가 들어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7월 들어서 지금 기관 같은 경우가 지금 매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차트로 한번 놓고 본다면 지금 4월 19일 날 17만 원을 찍고 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반등이 이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현대차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위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점이 불확실성인데 이런 불확실성마저도 다시 재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그다음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강한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그 수급 현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개인 쪽에서만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과 외국인은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전일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은 기금 쪽에서 다시금 크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코스닥 시장은 조금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그렇지만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그 매수가 들어오는 업종과 종목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점, 이게 좀 지속성 여부를 보여주는 점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전문가들도 많고요. 기술적 반등 이후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는 더 기간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약간 조금 그 두 가지 전략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에 대해서는 추세는 다시금 살아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그 거래 대금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투심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약한 상황입니다. 다음 주 특히나 이제 중국 15일 날 중국의 GDP가 발표될 예정인데 기대치가 지금 굉장히 낮아진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충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금요일 날 있을 그 22회 그 G20 재무장관 회담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긍정적인 그런 신호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약간 추세적인 그게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치면서 단기 상승은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위주로의 접근이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수급적으로 조금씩은 그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일정 부분 그 지속적인 상승세와 함께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오고 있는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추가적인 일정 부분의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서도 더욱더 이슈가 부각되는 것만큼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성장 기조에서 어느 정도 조금 클 수가 있는 업종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 레저 산업이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락문화 그리고 레저 산업 업종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적극적인 시장에 대한 매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시장의 체질적인 개선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좀 관망 혹은 경기 방어주로 대응을 하고 코스닥에는 좀 테마주를 위주로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로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동양증권 골드 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 금요일 시장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